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시험 대비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과목을 맡게 된 김영길 원장입니다. 아직 2022년 합격자 발표가 안 났는데요. 다음 주면 아마 날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재수, 삼수, 또 장수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올해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 원탑 학원과 함께 또 자동차 보험은 저 김영길 강사와 함께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자동차 보험 과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험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본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판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칠판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바로 본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자보 출제 경향을 올해 처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은 장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이상하다 자보가 왜 출제가 면부책이 안 되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졌을 텐데요. 강사로서도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자보 과목의 핵심은 꽃은 면부책인데 면부책이 최근 3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술로만 3년 내리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 시험은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해야 되냐, 면부책을 빼고 약술만 준비할 거냐. 최근 3년 출제 경향을 보면 그렇게 공부 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생길 법 하거든요. 하지만 공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면부책이 최근 3년 동안 출제 안 됐지만 2023년도에 출제된다는 전제하에 가정하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면부책을 공부를 해야 약술 이해가 됩니다. 약술만 최근에 3년 동안 약술만 출제됐기 때문에 약술만 공부해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공부 방법은 아주 위험한 방법이죠. 특히 학원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투자해서 학원에까지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선택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면부책도 공부를 하시고 또 면부책을 공부함으로써 약술 공부도 따라오게 되거든요.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면부책을 좀 빼고 갈 생각을 하고 계셨던 수험생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단호하게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출제 경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면부책이 출제 안 됐지만 약술 공부는 준비하시자는 거 저랑 같이. 그 다음에 자보 과목의 특징. 자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논리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과목입니다. 철저하게 논리 중심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암기가 주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자보가 논리 중심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암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암기를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무대뽀로 덮어놓고 암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해를 포기하고 암기를 했다가는 자보에서는 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쟁점이 나왔을 때, 어려운 쟁점이 나왔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내가 독파를 하고 말겠다, 이해를 하고 말겠다 이러한 각오로 공부를 하시면 자보 공부가 훨씬 재미있고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자보 과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저랑 같이 제 교자와 같이 또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넉넉히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공부 방법은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손해사정사 시험이라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 여러분 하고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험 관문을 통과했으며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부의 왕도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저는 무조건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평생을 그렇게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연 나는 그러면 이런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왔던가 이렇게 곰곰이 지난 과거를 회상을 해보니 저도 무한 반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단 정말 상위 1%, 천재들은 무한 반복이 필요 없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본인이 내가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무한 반복을 추천드립니다. 무한 반복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보더라도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기초 체력을 다지고 또 반복하고 무한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 스토리를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스토리를 보시면 성공하기까지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반복적인 훈련을 해왔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어떤 영역에서 생소한 영역을 생소한 영역을 접했을 때 나한테 익숙해지기까지는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해서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반복하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이 시험 1년이거든요. 1년 동안 시간 공부 목표를 잡고 하시면서 무한 반복을 하시면 그 끝은 반드시 합격으로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 범위는 제 교재 중에 이 페이지에 보시면 한눈에 보는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서 한 장으로 요약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내용을 제 교재에 다 녹여놨기 때문에 기본 교재에 다 녹여놨기 때문에 기본 교재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재 외에 다른 또 뭐 약관도 있을 수 있죠. 약관은 자동차 보험 과목은 그렇게 표준 약관을 이렇게 보라고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표준 약관이 아주 공부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동차 보험은 제가 교재에 표준 약관 중에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나올 내용들은 표준 약관에 다 실어놨기 때문에 굳이 교재 보시고 또 따로 가서 표준 약관 보시고 이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꼭 내가 한번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실제 약관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으나 공부를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더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약관을 보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 교재만 보시면 따로 표준 약관을 보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공부 방법 중에 제가 하나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예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복습을 해야 됩니까? 결론은 예습과 복습을 다 해야 되죠. 예습과 복습을 다 해야 되는데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습을 먼저 하셔야 강의를 반복해서 돌려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공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거냐와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만약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을 하지 않고 강의부터 먼저 듣게 되면
그 한 번의 강의를 듣고 이해를 못 합니다. 교재 이해를 못 합니다. 교재를 또 보고 또 강의 듣고 또 강의 듣고 이렇게 강의를 계속 돌려볼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공부 인생에 있어서 강의를 여러 번 하는 강의가 있던가요? 강의는 한 번으로 끝입니다. 나머지는 다 책 보고 교재를 보고 혼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도 하죠. 강의를 듣는 시간은 공부 시간이 아니다. 저는 그 말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본은 논술형, 서술형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격입니다. 그 팔절지 용지에다가 내가 공부한 것을 다 쏟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서술형, 논술형으로 다 담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담아내려면 책을 많이 보고 책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 전문 용어를 내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강의를 듣고는 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강의는 뭔 목적이냐? 강의는 교재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강의를 많이 돌려보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의 궁극은 교재 정독입니다. 그것도 반복, 무한반복, 한없이 반복. 내가 충분히 이해되고 했는데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무한반복, 한없이 반복하라는 얘기는 내가 이 강의 교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그리고 암기가 될 때까지, 시험에 내가 시험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비유도 하죠.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자동차로 갈 때 꼭 있어야 될 것은 도구입니다. 자동차라는 도구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휴게소, 이정표,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좀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동차가 없이는 못 갑니다. 휴게소 없이 갈 수도 있고요. 이정표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갈 수는 있지만 자동차 없이는 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부에 있어서도 교재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강의 없이는 합격할 수 있죠.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혼자 독학해서 교재를 보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2014년 1회 시험 때 강의 1강도 듣지 않고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강의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책만 보고 무한반복을 했습니다. 무한반복을 하면서 책만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교재만 보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교재 없이 강의만 듣고 합격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강의는 뭐냐? 교재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보조적 수단이라는 거죠. 좀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좀 더 빨리 편리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책 볼 시간보다는 강의를 듣기가 좀 더 수월하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자기 형편에 맞게끔 공부를 뭐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강의와 교재를 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전업수험생이라고 한다면 강의는 한 번 1강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한 번 듣고 끝내는 겁니다. 만약 꼭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만 찾아 들어가서 다시 강의를 듣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시는 경우는 뭐 그런 경우까지 제가 뭐 두 번, 세 번 돌려본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꾸 두 번, 세 번 돌려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예습을 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예습을 해야 되냐? 미리 한번 읽고 오면 혼자 읽을 때 얼마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럼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놨다가 강의 시간에 그 부분을 강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듣고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한 방에. 그런데 만약 그 궁금증이 잔뜩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패스를 한다거나 또 강의 시간에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강사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수험생분들도 저를 외면을 하겠죠. 자, 그래서 예습과 복습.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예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 교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복습이죠. 혼자 계속 복습을 하는 겁니다. 복습이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습과 복습을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예습을 해야 되냐, 복습을 해야 되냐, 이 질문 자체가 약간 우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예습과 복습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공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강의 듣기 전에 예습을 해서 강의를 통해서 한 번에 딱 한 번 강의를 듣고 강의는 더 이상 돌려보지 않게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 범위 말씀드렸고요. 강의 커리큘럼은요. 강의 커리큘럼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기본 이론 강의죠. 그리고 기출 및 선행 문제풀이라고 해서요. 선행 문제풀이라고 해서 이때 기출 문제와 문제풀이 5월 달에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실전 문제풀이에서 강의할 문제들을 한두 문제 정도 가지고 우리가 실전 문풀에 좀 대비하는 거고요. 3번 실전 문제풀이는요. 실전 모의고사를 듣기 위한 전 단계로서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강조입니다. 모의고사는 실전이죠. 다만 실제 시험이 아닐 뿐이지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과연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내용이 내가 공부한 부분이 합격에 지금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가, 이거를 체크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실전 모의고사는. 이 실전 모의고사는 최종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는가, 합격권에 도달했는가 실력 점검을 하는 마지막 관문인데, 실전 문제풀이를 듣지 않으면 실전 모의고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어차피 실전 모의고사는 혼자 하는 건데 실전 모의고사를 이행을 못하죠. 소화를 못하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소화를 위해서 반드시 실전 문제풀이를 듣는 거죠. 실전 문제풀이는 강사가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와 동일한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강사가 문제를 제시하고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실전 문제풀이에서 답안 작성 요령을 배우고 나면 실전 모의고사는 혼자서 실전 환경 하에서 혼자서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렇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약술 강의를 합니다. 플러스 핵심 쟁점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기출 문제와 선행, 여기 문제풀이에서 다룰 문제 중에 일부를 선행 문제풀이라고 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기출과 선행 문제풀이를 다루고 약술도 다루고 핵심 쟁점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원탑학원은요. 원탑학원은 저희 학원에 여러 가지 특장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한 가지 꼽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많아서요. 실전 모의고사에 가면 저희 온라인으로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홈페이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여기 기본 이론, 기출 및 선행, 실전 문제풀이에서는요, 완강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완강 업로드라 하면 매주 한 주씩 강의를 촬영해서
주 단위로 이렇게 강의를 탑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론 강의가 예를 들어서 30강이다, 뭐 40강이다 하면 30강, 40강을 한 번에 그냥 업로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부하기가 수월하고 빠르죠. 타 학원 대비 한 발, 두 발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바쁘면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고, 내가 시간 여유가 있고 좀 더 빨리 가고 싶으면 한 번에 정주행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1강에서 마지막 강의까지. 근데 완강 업로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매주 한 주씩 기다렸다가 주마다 올라오는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 원탑 학원은 바로 이 완강 업로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 갈 길 바쁜 수험생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고 공부 시기를 선택을 해서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서 빠뜨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강의를 진행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2페이지 본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